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이 정도 숨고르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한 와중에 이런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고점이지는 않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HBM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GTC 타이베이에서도 계속해서 젠슨항이 언급을 할 거고, 추후에 잡혀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종목이 누굴까요?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더리, DX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관심이 쏠렸을 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겁을 먹고서 SK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삼성전자가 좋다,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에요. 제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둘 다 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SK 하이닉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급 먼저 봐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개인들이 12만 주 매도를 던졌고 외인들은 70만 주 매도를 던졌어요. 기관 창구에서 그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 보여줬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도를 던졌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던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 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반도체가 약세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SK 하이닉스의 강한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개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는 삼성전자가 갈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SK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비중을 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끌고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을 냈으면 비중 줄여도 되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데 뭐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연 강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던졌다고 생각했을 때 상승이 나온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포모를 느끼고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매도를 던졌었던 사람들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담아가는 걸 무서워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고 주가는 상승했죠. 반대
예상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문제예요. 과연 언제가 저점일까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미 이평선의 이격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를 믿기는 힘들고 수급만 따라가야 되는데 수급상에서는 언제라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개인 주주분들이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일수록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일수록 조급하게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깨지면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라면 기회를 잡는 게 현실적으로 수익률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0만 주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또 한 번 장 막판에 크게 비중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초의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대별 체결 수량을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240만 원 매물대에서 오늘 시장 거래량이 누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겁을 먹고서 SK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던졌을 때 오히려 포모를 느끼면서 고점 부근에서 조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그제서야 나오는 변동성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저는 SK 하이닉스 장 초반 개인들의 투매가 변동성을 만든다면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고요. 2분기 실적 발표 남아있죠. 게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먼저 나오죠. 삼성전자 먼저 나오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당연히 호재가 될 거예요. 특히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SK 하이닉스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담아가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젠슨항이 GTC 타이베이 이후로 내한을 하기로 잡혀 있어요. 이번 회담에서 한국 AI 기업들 CEO와 회담이 잡혀 있는데 젠슨항 CEO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네이버, 현대차, LG 궁대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회장 총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고요. 분명히 한국 반도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당장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SK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투심이 꺾이지는 않았다고요.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개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액티브 펀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장 막판 프로그램에서 급격히 늘어난 매수에서도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가야 된다고요. 당연히 수급상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장 초반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도 장 초반에 매수를 가져간다면 그만큼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린다는 거고 그날 강한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수급의 움직임 따라가야겠죠. 물론 수급상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고 강하게 매도를 던지다가도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지겹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상에서 타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상의 움직임이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던 주가의 상승이 나오던 체결 수량이 동반돼야 된다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체결 수량이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나온다면 저점 구간이 잡히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체결 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신호를 잡아 가야지 SK 하이닉스에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포모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개인 주주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 남겨놨어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SK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SK 하이닉스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 기회를 잡을 건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릴 순 없어요. 뭐야, 무책임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을게요. 솔직히 저 말고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었으면 그냥 매일 저점, 고점, 매수, 매도 하면서 돈 복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SK 하이닉스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10원 단위의 타점이 뭐가 중요한가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이탈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를 잡았으면 기회를 잡았죠. 반면에 강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외면을 하고 있었던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기관 창구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관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는 우리가 저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파 매매를 노려봐야겠죠. SK 하이닉스 250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가 나왔을 땐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구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지는 않게끔, 후회가 남지는 않게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이라도 꼭 신호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시장 회복주 가져왔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정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주가 하락하니까 어떻던가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원래 시장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주가는 상승했지만 종전 나왔나요? 유가 잡혔나요? 환율 잡혔나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라도 변동성이 던져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물론 아직 강한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 하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